마이너스 122.5%. 여러분,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이 지경이라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다들 당장 내일 이 회사 문 닫겠구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그 숫자 봤을 때는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불과 1년 만에 플러스 2.4%로 돌아섰다면 어떨까요? 어휴, 무려 125%포인트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이건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집중 탐구에서는 2026년 3월 2일에 막 발표된 따끈따끈한 실적, 바로 플러그 파워의 2025년 4분기 어닝콜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이 적자에서 탈출했다 이런 뻔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기업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를 넘어서 이 친환경 수소 산업 전체가 마주했던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아, 뼈아픈 현실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친환경 에너지 섹터 전체가 일종의 죽음의 계곡을 건너고 있었잖아요. 금리는 치솟지, 인프라 구축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지. 정말 혹독한 겨울이었죠. 네, 그런 거시경제의 혹한기 속에서 플러그 파워가 이런 마진율 개선을 이뤄냈다는 건 이들이 드디어 희망 고문을 멈추고 진짜 실제 돈을 버는 체질로 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음 주에 에너지 섹터 관련 비즈니스 미팅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도대체 이 수소 경제라는 게 언제쯤 뜬구름 잡는 소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비즈니스가 될까 이런 의구심을 품고 계셨다면 오늘 이 분석이 그 퍼즐을 완벽하게 맞춰드릴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친환경 수소 산업의 성용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아주 완벽한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대의 한가운데에 아주 흥미롭게도 새로운 리더십이 서 있습니다. 아,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 신임 최고 경영자 말씀이시군요. 네네. 무려 2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었던 전임 앤디 최고 경영자가 물러나고 크레스포가 새로운 선장으로 취임한 후에 치르는 첫 실적 발표였잖아요. 20년이면 사실상 회사의 DNA 그 자체였을 텐데요. 그렇죠. 전임 경영진이 플러그 파워를 글로벌 그린 수소 생태계의 선구자로 만들어 놓은 비저너리였다면 새 리더십은 취임 일성부터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성장에서 수익성으로의 전환, 이걸 딱 선언했죠. 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변화인 게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파이를 키우는 그 성장 자체가 지상 과제였다면 이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어떻게든 현금을 쥐어 짜내는 구조로 방향키를 완전히 틀어버린 겁니다. 체질 개선에 돌입했다는 거군요. 네, 그 결과가 이번 숫자로도 나타났죠. 2025년 한 해 매출이 약 30% 증가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방어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마이너스 0.29달러에서 마이너스 0.06달러로 대폭 개선됐습니다. 잠깐만요. 숫자만 보면 피를 철철 흘리던 환자가 지혈을 끝내고 일어선 것 같긴 한데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가 진짜 헉소리가 나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 순비용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수익성으로 전환한다면서 장부에는 무려 7억 6,300만 달러, 한화로 치면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순비용을 기록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목전에 뒀다면서 이렇게 거대한 손실을 한 번에 털어냈다는 건데 이거 주주 입장에서는 기겁할 노릇 아닌가요? 겉보기엔 굉장히 모순적이죠. 수익성을 외치면서 1조 원짜리 청구서를 내밀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당장 현금이 회사 금고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 현금 유출은 아니다. 네, 이 비용의 핵심은 자산 손상 처리입니다. 영어로는 asset impairment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회사의 장부 가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에요. 현실화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부에 적어놨던 자산의 가치에 약간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뜻인가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과거 경영진은 모빌리티나 고전력, 고정식 전원 같은 특정 수소 시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장밋빛 전망이었네요. 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 개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렸던 겁니다. 새 경영진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과도한 전망으로 부풀려진 자산 가치를 계속 안고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장부상 가치를 냉정하게 깎아내린 겁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겠다 뭐 이런 거군요. 이번 어닝콜에서 경영진이 계속 강조하던 프로젝트 퀀텀 리프라는 게 단순히 사무실 전기세 아끼고 비용 절감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장부에 큰 멍이 들겠지만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 본체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가지치기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미리 자산 가치를 뚝 떨어뜨려 놓으면 2026년 이후 재무제표에 반영될 감가상각비가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하, 미래에 짊어져야 할 모래주머니를 지금 미리 다 벗어던진 셈이네요. 그렇죠. 향후 수익성 지표를 가볍게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달려갈 준비를 마쳤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네, 미래의 발목을 잡을 위험 요소를 다 털어냈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이 회사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플러그 파워의 성장을 이끄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있죠.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재운반 부문입니다. 머티리얼 핸들링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존이나 월마트, 플로어앤데코 같은 거대 유통기업들이 플러그 파워의 수소지게차를 열렬히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품으실 겁니다. 아니, 요새 전기차 배터리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굳이 물류센터에서 수소를 쓰지 그냥 배터리 들어간 전기지게차 쓰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소는 인프라도 복잡하고 폭발 위험이나 다루기도 까다로울 텐데 말이죠. 핵심은 바로 전력망의 한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마트의 초대형 물류센터 매니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기엔 지게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엄청난 규모죠. 네. 그런데 이 수백 대의 배터리 지게차를 교대 시간에 맞춰서 한꺼번에 충전기에 딱 꽂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엄청난 전력 스파이크가 발생하겠네요. 자칫하면 물류센터 두꺼비 집이 아예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전력망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현재 미국의 노후화된 유틸리티 환경에서 그 정도의 막대한 추가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오려면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만 천문학적으로 들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아, 전기를 끌어오고 싶어도 전선망이 안 받쳐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수소 연료 전지를 쓰면 충전하는데 단 3분밖에 안 걸립니다. 배터리처럼 밤새 꽂아둘 필요가 없죠. 게다가 플러그 파워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류센터 하나당 1에서 2메가와트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요. 1, 2메가와트면 상당한 양인데 그 남는 전력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지게차 충전에 들어갈 뻔했던 그 막대한 전력을 자동화 로봇이나 냉동창고 같은 필수 설비에 돌려 쓸 수 있는 겁니다. 전력 증설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아, 수소가 친환경이라서 착한 마음에 쓰는 게 아니었네요. 당장의 전력난을 해결해주고 물류창고를 안 멈추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었군요. 네, 철저히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가 투자사액 공제, 그 ITC 유권을 완화해주면서 이 기업들이 세금 혜택까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물류센터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성도 대폭 높이고 세금도 감면받으니까 플러그 파워를 고집할 수밖에 없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재운반 부문이 회사에 튼튼한 캐시카우 효과를 해주고 있다면 플러그 파워의 폭발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두 번째 축은 바로 전해조 사업입니다. 전해조? 영어로 일렉트롤라이저죠. 이번 분기에 전해조 부문에서만 1억 8,800만 달러라는 기록적인 매출이 터졌습니다. 네, 전해조라는 게 결국 물을 전기로 분해해서 청정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 설비잖아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가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와 BP의 25메가와트 장비를 납품했고 포르투갈의 갈프 프로젝트에는 무려 100메가와트 규모를 넣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2달 만에 750메가와트 규모의 기본 설계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데 수요가 진짜 폭발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 설계, 즉 BEBP라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두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구매 의향서? 뭐 이런 게 아니란 뜻인가요? 파이프라인이나 전력 시스템과 완벽히 맞물려 돌아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하나로 수십억 원의 돈을 태우는 과정이 바로 이 기본 설계 패키지입니다. 설계도 한 장 그리는데 수십억을 쓴다고요? 그렇죠. 고객사가 설계에만 수십억 원을 지불했다는 건 단순히 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의지 표명인 겁니다. 아하, 수십억을 내고 도면을 이미 그렸으니 특별한 치명적 결함이 없는 한 무조건 본계약으로 넘어갈 확률이 극도로 높겠군요. 맞습니다.
매출 파이프라인의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체 유럽의 기업들은 왜 이렇게 거액을 들여가면서까지 급하게 수소 전해조를 도입하려는 걸까요? 뭐 친환경에 대한 유럽인들의 각별한 애정 때문인가요? 기업의 선이나 착한 마음에 기대는 비즈니스는 절대 오래가지 못하죠. 이건 철저히 법과 규제 때문입니다. 법이요? 네, 유럽의 RED3, 즉 재생에너지 지침 규제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이 규제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유럽의 정유사나 운송기업들은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사용 에너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조건 그린 수소로 채워야만 합니다. 아,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으니까 싫든 좋든 수소 설비를 무조건 깔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발등에 불이 제대로 떨어진 거네요. 네, 벌금을 안 맞으려면 어쩔 수 없죠. 플러그 파워 경영진의 예측에 따르면 유럽 운송 부문에서만 2030년까지 무려 4에서 6기가와트 규모의 전해조 용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에서 6기가와트면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가 자랑하는 80억 달러 규모의 전해조 수주 파이프라인이 경영진이 머릿속으로 그린 희망 회로가 아니라 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강제된 확정적 미래 수요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규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확정 시장이네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수익성 개선 의지도 확실하고 물류센터 지게차부터 유럽의 전해조 시장까지 비즈니스 모델도 탄탄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건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금이 피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아무리 계약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당장 공장 돌릴 현금이 마르면 끝이잖아요. 2020년을 버텨낼 플러그 파워의 현금 체력,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플러그 파워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수소 생산 및 물류 네트워크의 자체 최적화입니다. 최근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수소 생산 시설이 본격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아, 루이지애나요? 과거에는 수소를 외부에서 되게 비싸게 사오거나 아주 멀리서 트럭으로 싣고 오느라 운송비로 돈을 다 까먹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죠. 그런데 이제 루이지애나 공장이 돌아가면서 기존의 조지아, 테네시 공장과 함께 거대한 삼각 생산 벨트가 완성된 겁니다. 수소 자급자족 시대가 열린 거군요. 네, 자기 집 앞마당에서 수소를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게 되니까 길바닥에 버리던 물류비가 싹 사라진 거죠. 실제로 자체 네트워크가 가동되면서 수소 서비스 비용이 1년 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절반이요? 와, 원가 절감 엄청나네요. 네, 고정비가 들어가는 공장의 특성상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단위당 생산 단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른바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딱 맞춰진 느낌이네요. 비용 출혈을 막은 건 알겠는데 그럼 현재 금고에 남아있는 돈 자체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2025년 말 기준으로 제약 없이 즉시 쓸 수 있는 현금 unrestricted cash가 3억 6,850만 달러입니다. 3억 6,850만 달러? 사실 외부인 시각에서는 과거에 이 회사가 돈을 물쓰듯 하던 시절의 소진 속도를 생각하면 여전히 불안해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유상증자에서 주주들 주식같이 희석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팽배해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쿼텀 리프 이니셔티브와 자체 수소망 구축으로 현금 연소율, 즉 번 레이트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아, 씀씀이 자체가 완전히 확 줄었다는 거군요. 게다가 내년에 들어올 뭉칫돈도 대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6년에 마무리될 예정인 2억 7,500만 유로 규모의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억 7,500만 유로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네,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 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상당한 현금이 추가로 유입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아주 성공적으로 부채 구조 조정을 마쳐서 만기를 늘리고 자본 비용도 크게 낮췄죠. 숨통이 확 트였겠네요. 그래서 폴 미들턴 최고 재무 책임자가 이번 어닝콜에서 아주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현금과 곧 들어올 자금만으로도 2026년 운영은 충분하며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나 주식 발행은 전혀 필요 없다고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겠네요. 그야말로 질적 성장을 위한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실 다지기의 궁극적인 목적지, 경영진이 약속한 최종 숫자는 무엇인가요?
경영진은 2026년 4분기까지 긍정적인 에비타스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에비타스 흑자 전환이요? 즉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그리고 주식 보상 비용까지 다 차감하고도 장부에 진짜 남는 돈이 플러스로 돌아설 거라는 선언이군요. 네, 맞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흑자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플러그 파워 비즈니스 고유의 계절성 패턴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계절성이요? 에너지 기업에 무슨 아이스크림 회사도 아니고 계절성이 있나요? 하하, 이 산업은 특성상 장비 납품, 설치, 검수 등의 프로세스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사이클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한 해 매출의 약 3분의 1이 상반기에, 나머지 3분의 2가 하반기에 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물건이 2배나 더 팔린다는 건데 그게 이익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인건비를 주든 안 주든 회사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은 1년 12달 내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임대료나 기본 인건비는 똑같죠. 그런데 하반기에 매출이 2배, 3배로 터져주면 이 막대한 고정비를 훌쩍 뛰어넘는 손익분기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고스란히 회사의 순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아까 루이지애나 공장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그 운영 레버리지가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3분기, 4분기에 극대화되는 구조적인 이점이 있는 거죠. 4분기 에비타스 흑자 달성이라는 경영진의 목표는 바로 이 하반기 집중 현상과 낮아진 고정비에 대한 굳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큰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플러그 파워는 분명 지난 몇 년간 몸집만 불리다가 아주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계곡 속에서 퀀텀 리프라는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을 해냈고요. 네, 뼈를 깎는 노력이었죠. 맞습니다. 아프지만 1조 원 가까운 자산 손상 처리까지 감수하면서 장부의 군사를 완벽하게 빼냈습니다. 게다가 물류센터 전력난을 해결하는 지게차 비즈니스로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강력한 유럽의 환경 규제가 뒷받침되는 전해조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는 자체 공장 가동으로 물류비까지 절반으로 뚝 잘라냈고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저 비전만 팔던 몽상가 기업에서 철저한 마진율 통제와 현금 관리를 통해 이익을 숫자로 증명해내는 현실적인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머리가 꽉 차는 느낌인데요. 제가 이 실적 발표 Q&A 세션 녹취록을 끝까지 꼼꼼히 읽다가 아주 도발적인 키워드 하나를 딱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키워드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2억 7,500만 유로 규모의 자산 유동화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그 거래가 마무리되면 플러그 파워가 파트너사들과 함께 고정식 수소 연료 전지를 데이터 센터의 전력으로 활용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경영진의 아주 짧지만 뼈 있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 그건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주목하셔야 할 매우 거대한 화두입니다. 지금 전 세계 산업계의 모든 블랙홀이 뭡니까? 무조건 AI죠. 인공지능. 맞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전기입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이 거대한 AI 서버들의 무시무시한 전기 먹성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거든요. 맞아요. 송전망 새로 깔고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최소 10년 넘게 걸리는데 AI 발전 속도는 지금 몇 달 단위로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전기를 당장 구해오지 못하면 이 패권 전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죠. 바로 그 지점을 플러그 파워가 파고드는 겁니다. 24시간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뿜어내야 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존 디젤 백업 발전기는 이미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전력망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플러그 파워의 대용량 고정식 수소연료지가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만약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플러그 파워의 거대한 수소 발전기가 주 전력원이나 핵심 백업 전력으로 들어서기 시작한다면요. 와, 이건 자재 운반 지게차나 유럽 전해조 시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야말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체를 뒤흔드는 메가톤급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소가 단순히 창고 지게차를 굴리는 용도를 넘어서 미래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AI 산업의 끊임없는 심장박동을 유지할 궁극의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향후 수년 내에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AI라는 기술적 혁명과 수소에너지라는 물리적 인프라가 만나는 교차점, 그 중심에 플러그 파워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니까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 끝나고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치열한 비즈니스의 이면이 여러분의 산업 통찰력에 큰 무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칩니다. 아참,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플러그 파워의 새 최고 경영자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가 나스닥 폐장 타종 행소에 직접 나선다고 하네요. 클로징 벨을 직접 치는군요. 네, 험난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수익성의 시대를 자축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나스닥 뉴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이 깊고 긴 탐구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